그 이것과 관련한 수주 내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대략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라이브를 해놓고 편집을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시간이 없으신 분께서는 지금 해당 라이브 영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중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마무리 영상쯤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없으신 분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원준도 오늘 보고서 하나 떠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전에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지. 이게 맞나?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는 게 사실 아마 이제 애널들 같은 경우도 아마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목표 주가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애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당시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네. 이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주 잔고 대비 앞으로의 매출,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짜르륵 다 그 수주와 앞으로의 매출 추정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얼만큼 싼지 비싼지가 아마 영상 마무리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딱 그 정도 부분에서 정리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데이터만 보고 정리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실질적인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정리할 때 보통 이제 네이버 자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연도 맞춰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추정치니까 연간 자료는. 그래서 2021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고 2분기 실적까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여기 TSI 같은 경우는 그 급한 공장에 해당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 분기가 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그 실적 차이가 얼만큼 벌어졌는지가 보이시죠?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추정치죠. 그래서 3Q, 자 이제 포어캐스팅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Q 추정,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위에는 TSR, 실적은, 아래는 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쓰고 싶은데 바로 못 쓰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률까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럼 매출액 증가율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포맷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HB님. 저번에 장비주를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당시에 보지 못하고 또 미루다가 오늘 보게 됐어요. TSI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지금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시가총액을, 수주잔고. 여기다가 수주잔고를 정하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시가총액, 2023년 추정 실적을 옆에 한번 추정을 해보고, 여기다가는 이제, 시가총액을 하고, 여기다가는 그, 23년 기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 네. 숫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숫자가? 조금 작게 보이시려나? 수주 잔고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 다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네이버에서도 들어가기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기 보고서, 그리고 여기 이제 수주 잔고 어디냐?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믹싱 시스템 제품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슈르륵 내려가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 수주 잔고가 얼마였고, 얼만큼 매출로 인식했고, 매출로 인식했다라는 거는 이만큼 빠진다라는 얘기죠. 이 수주 잔고에서 이만큼 빠졌다가 수주 증가액이 이만큼 추가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이 정도, 단위는 100만. 근데 제 엑셀에 그거는 이거죠. 억 원이니까 억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499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499가 된다. 단위는 억 원이다 라는 거. 1499억이 그냥 쉽게 말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보통 한 건의 계약이 있으면은 몇 년 정도 걸리냐, 그거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이거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1499인데) 이거는 6월 30일자 기준이에요. 6월 30일자 기준이니까 여기 다트에서 보시면 이제 6월 30일 이후로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6월 30일 날 기재정 정권이 하나 있었고, 내용을 좀 잠깐 봐보면은, 네, 프랑스 2020년 8월에서 계약기간 종료일이 미뤄졌다 라는 내용이고, 금액 자체는 바뀐 게 없네요. 다 기재 정정이죠. 그럼 사실상 올라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믹싱 시스템 2억 500, 205억. 큰 건이죠. 그리고 약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보겠습니다. 야, 상당히 수주가 크네요. 205. 여기에 여기 수주 일자가 계약 기간 7월 29일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공시는 8월 1일 날 됐고, 저는 공시일자 기준을 여기다 적을게요. 공시기준, 공시일자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럼 합계가 나오죠. 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기간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잡혀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만든 자료를 잠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에자에서 TSI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반년 전에 자료 만들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수주에서 매출일까지의 인식 소요 기간을 1.5년으로 잡았었네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여기서 나누기 1.5년을 하면은 이게 2023년의 추정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개별 수주를 파악해야 하는데, 수주별로 파악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것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보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봐보면은 1859억 원이죠. 그럼 PER이 얼마죠? 여기서 문제가 이제 2022년이 지금 대략 보더라도 2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869억이면은 여기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곱하기 2를 하더라도 1738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이런 점 때문에 PER을 좀 계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10%로 잡았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8% 정도로 잡고, 이거 A%구나. 화성공정을 보면서 TSI를 찾고 있었네요. TSI는 여기 있겠죠. 7% 정도, 그리고 3% 정도로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당기순이익률도 여기 넣어야겠네요. 당기순이익률. 예,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이익률이 안 좋은데, 분기별 이익률도 한번 봐볼까요? 네, 작년 4분기에 좀 좋았다가 올해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 좋아지는 것 같긴 했지만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는데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는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뭔가 영업 외에 이익이 뭔가 많이 붙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추정치, 이거는 22년 상반기 곱하기 1을 한 값이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2분기 수주 잔고, 그리고 1분기 이익률을 참고 삼아서 2023년도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 2.8%로 때려보고, 23년도 마찬가지로 이익률을 2.8%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한 32억 나오죠. 그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3년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58배 정도가 되는데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이익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이익률이 안 좋지? 이 정도 체크해놓고 또 가볼게요. 이따가 보시면서 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아시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라도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TSI 끝났고요. PNT 넘어가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매출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매우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우, 많이 올랐네. 여기 지금 종목 토론방 보시면은 이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CIS가 갑이에요. CIS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서 본 것 같은데 긍정적인 보고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워버리고. CIS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시는지 민우님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전고체? PNT는 동박 계열에서 독보적인 위치라 수주 잔고 높은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일단 한번 장부를 봐보겠습니다. CI 솔리드 자회사에서 두 번째 PNT 보고 있고요. 지금 잘못 옮겨온 거 없겠죠? 1391, 6124억까지 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시를 들어가서 일단 6월 30일자 기준에 수주 잔고가 얼마였었는지 한번 보고, 여기 있죠. 수주 금액 6월 30일자 기준으로 이만큼 맞죠? 그래서 공을 2개 빼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꼭 검토를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PNT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전화를 했을 때는 공정이 2년 정도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제가 2.5년이라고 적어놨는데 2년 정도인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놔야겠다. 이거는 제가 1.5년 으로 잡았고, PNT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증권사 컨센이 보면은 PNT 같은 경우에 6,1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방금 간략하게 그냥 추정한 거로는 6,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단기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 컨센을 보면은 12%까지 보고 있네요. 12%. 근데 최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여기죠. 보면은 12%까지 보긴 힘들지 않을까. 물론 과거에 이익률이 좋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이익률까지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 있는 거 아닐까? 컨센서스 조금 무리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익률이 2021년도에 물론 좋긴 했었지만은 과거에 당기순이익률이 14%, 12%까지 보기 추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수록 이익률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미래고, 저는 간략하게 3분기 추정치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2023년 같은 기준에. 그러니까 이 이익률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기 이익률 10% 추정으로 한번 해봤고, 시가총액 일단 봐볼게요. 1191.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여기다가 곱하기 10% 때린 거 667이 될 것이고, 증권사 컨센보다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 숫자를 토대로 한번 해서 구해본다면 18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TSI 같은 경우에는 58배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그래도 TSI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PER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권사 컨센처럼 당기순이익률이 14%, 또 12% 나온다고 하면은 이 PER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예, 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게 이거 하나만 봤어요. 지금 6월 30일 이후로 나온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다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본 상태고, 다행히 6월 30일자 이후로 나온 수주권이 없죠. 기재 정정권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계약기간 종료일을 미룬 것이고, 계약 금액이 바뀐 건 아니고, 또 8월 24일날 보더라도 이것도,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올해 반영돼야 될 매출인데 1년 후로 미뤄진 거잖아요. 1년이 아니라 한 4, 5개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업 비밀 보호 요청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여기 CNY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차이나머니인 건가? 이게? CNY? 맞네요. 매매 기준율 188달러라고 하는, 188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안화인 것 같아요. 위안화. 차이나머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PNT의 경우에.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매출이 지연되고 있다 라는 점은 좀 아쉽네요. 이것도 그건가? 중국인가? 네, 이것도 중국이죠. 3억짜리 신탁 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 PNT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수주 없고, 추가 수주 없이 여기다가 적어요. PNT의 경우 추가 수주 없이 계약 지연, 매출 지연만 발생, 최근 2건 모두 중복. 이런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앞당겨 올 수 있는 매출인데 더 미뤄졌다. 그것도 뭐 단순히 한두 달이 아니라 반년 가까이.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매력도가 그러니까 이 수주에 대한 의심성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은. 물론 제가 이 당시 한 반년 전에 이제 PNT에 여쭤볼 때는 중국 봉쇄령이 해제되고 하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아직도 좀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아예 다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셔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볼 종목은 아까 이제 민우님께서 말씀하셨던 CIS. 민우님께서는 이거 CIS 보유 중이신 건가요? 민우님 혹시 나가셨나요? CIS. 그러니까 장비 조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 컨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그쵸? 컨센이 2023년에 딱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644억. 보면은 지금 이제 원익 PN이 합병 무산되었다가 다시 합병한다는데 주가는 바닥이라 어찌 보시는지 조심스레. 이따가 지금 희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화성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볼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IS 쪽을 보고 있고요. 이번 이제 2분기 실적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 증감률만 보더라도 많이 증가했구나라는 게 보이고, 아까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네, 1분기 때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지만은 2분기 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TS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죠. 근데 CIS는 이제 2분기 와서 좀 좋아졌고 3, 4분기 이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증권사 컨센이 있고, 1, 2분기의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높고 등락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작년 2분기만 보더라도 710억 찍던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3분기 때는 뭐 86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평탄하게 수주를 좀 채워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CIS 차트를 잠깐 봐볼게요. 보시면은 작년 3분기라고 하면 이쯤 되겠죠. 작년 2분기 실적이 최악일 때가 3분기였고 그게 아마 여길 텐데 주가는 2분기가 끝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네요. 실망 매물이겠죠. 아무래도 이 실적과 같이 연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11월 달쯤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월 달쯤 이제 발표가 9월 말에 끝나니까 11월 15일 이전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11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후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이민우님께서 CIS
자회사와 매각 같은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는 김에 네, 예비 입찰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점점점. 매각이 저번에 제 라이브 중에 어떤 분께서 CIS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때 일진머트리얼즈였나? CIS였나? 근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CIS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왜 안 나오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CIS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 잘못 봤나? 그럴 수가 있나? CIS 제가 본 게 잘못 봤었나봐요. CIS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수주 잔고를 보고 넘어가죠. 이상하다. 9,507억. 수주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사실 별게 없거든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금액들 나와 있겠다. 4846 맞죠? 4,846원. 해외 매출 비중이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해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시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6월 30일자 이후 보시면은, 근데 6월 30일자 이후로 보시면은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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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이니까 사실상 신규 수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기재정정권이 있으니까 기재정정권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보면 얼티엄 셀즈, LG와 GM의 합작회사죠. 근데 특별히 내용이 추가된 것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다른 한 건도 봐보자면 역시나 없습니다. 삼성 SDI 나이스하고. 그러면은 수주 잔고가 사실상 이게 되겠죠. 4842 4,846억 정도의 현재 수주가 있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봤을 때 한 1.5년 정도 걸린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3,200억 정도의 수주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그게 4,846억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1.5년 나눠주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CIS의 2023년 실적은
매출이 2,10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컨센 추정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증권사 컨센보다 올려쳐야 한다. 왜냐? 수주 잔고가 송사 수준을 참고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10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3,200억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률을 봐야 될 텐데 PER 값을 구하려면은 그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최근 이익률을 한번 봐볼게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자였지만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적자를 내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 이익률이 좋아졌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최근 이익률이 26%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영업 외적인 뭔가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가 되겠죠. 5.2%가 되네요. 하지만 심플하게 5% 정도로 잡아볼게요. 어차피 이건 추정하는 거니까. 이익률 5%. 아까는 제가 몇 프로 잡았었죠. 여기서는 아까 P&T 같은 경우는 제가 10% 잡았었는데 여기서는 과거 이익률을 고려하여 5%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추정 실적에다가 곱하기 5%로 하면 되겠죠. 그럼 161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 PER 수준은 59배가 될 것 같다. 아까 TSI가 58배, CIS 59배. 하지만 P&T는 18배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2년이 아니라 2.5년으로 잔다고 치면은 매출이 5,341억에 이익률 10%, 534억이죠. 여기에 PER을 매겨봐도 22배. 저는 P&T가 상당히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전방 수요가 죽고 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기존 예정되어 있던 유럽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지연, 축소 계획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P&T 같은 경우는 1, 2년 내는 성과가 크게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럽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지연. 유럽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지연. 하긴 유럽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매크로 기사 같은 것만 보더라도 유럽에 대한 좀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최근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SKIET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솔루스도 지금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 SKIET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에 공장이 있잖아요. 둘 다 보니까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럽향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P&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유럽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중국향 수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춥네요. 근데 솔루스는 헝가리에 공장이 있어서 해자를 볼 수 있다면 솔루스가 독식할 수 있다고 봐요. 향후 유럽이 안정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좀 정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그게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주가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 쪽 같은 경우 진짜로.
꼭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유럽과 얽혀 있으면은 좀 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결국 유럽이 안 좋으면은 뭐 어디든 뭐 좋을 수 있겠나요? 숏을 보는 사람이 있고 길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상반된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네요. CIS는 한 이 정도로 59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TSI, PNT, CIS 정도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은 이제 조립공정. 사실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 오늘 하나기술이 정말 핫했죠. 이거를 먼저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그냥 괜히 뭐 순서 바꿔봤자